안녕하십니까. 스템셀 테크놀로지스 필드 어플리케이션스 사이언티스트 우종수입니다. 먼저 학회 회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줄기세포학회 및 BMS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Teaser Media for High Quality Human Pluripotent Stem Cell Maintenance라는 주제로 하이 퀄리티 HPSC를 얻기 위한 배양 조건과 최근 트렌드는 무엇이며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각 연구자들에게 맞는 미디엄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하이 퀄리티 HPSC의 캐릭터 및 퀄리티 컨트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후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드리오며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세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혈액병리 의사인 닥터 앨런 리브스에 의해서 1993년 설립되었고 헤드오피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하며 약 1,5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BMS와 대리점 협약을 통해서 영업망 형성 및 국내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및 연구자들에게 테크 서포트, 세미나, 워크숍 등 더욱 적극적인 기술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한국 사무소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줄기세포, 오르가노이드, 이뮨셀 컬처 방법을 위한 미디어, 셀 세퍼레이션 프로덕트, 프라이머리 셀들을 프라이머리 셀 등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비롯하여 다양한 줄기세포, 이뮨셀, 올가노이드 연구 등이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주요 관심 연구 영역입니다. 오늘은 HPSC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메인터넌스, 캐릭터라이제이션, 셀 퀄리티 확인을 위한 툴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루리포텐트 스템셀보다 상위 스테이지를 형성하는 디디퍼런시에이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은 성체를 구성하는 올간에 존재하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메센카이말 스템셀 등 그건 제한적인 분화 능력을 지닌 어덜트 스템셀과는 달리 엑토더멀 리니지, 엔도더멀, 메소더멀 각 리니지로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한 가장 많은 분화 능력을 지닌 스템셀을 말합니다. 1998년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탐슨 그룹에서 수정 후 약 5일에서 6일차 형성되는 블라스토시스트 내의 이너셀 매스를 분리해내어 최초의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 H1, H7, H9, H13, H14을 확립하였으며 분리된 셀의 셀프 리뉴얼, 플루리포텐시 마커 익스프레션 확인, 캐리오타이핑, 테라토마 어세이 등을 통해 줄기세포로서의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2006년엔 너무나 유명한 그 닥터 야마나카 시냐가 성체의 조마틱 셀에 OCT4, SOX2, KLF4, CMYC 등 4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인덕션하여 휴먼 인듀스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완성한 것은 많은 줄기세포자들이 알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이용하여 다양한 줄기세포 자체의 기본적인 연구,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슨, 질병 모델, 드럭 스크리닝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휴먼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은 질병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치료제 또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크리스퍼 캐스9과 같은 지놈 에디팅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전적 기반의 연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환자의 조마틱 셀을 이용하여 환자 유래의 HIPSC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이식 거부 작용 및 부작용이 매우 낮은 치료법 개발이 임상 연구에서 연구 진행 중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황반 변성, 파킨슨 디지즈, 척수 손상, 당뇨, 심근경색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iPSC를 이용하는 경우 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또는
iPSC를 분양을 받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리프로그래밍을 위한 셀 소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인덕션하기 위한 툴 모두 중요한 요소이고, 이로부터 리프로그래밍 된 셀의 플루리포텐시 등 퀄리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네틱 뮤테이션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발생 확률이 높은 성인보다는 어린아이 또는 제대혈 또는 본매로로부터 얻어진 스템셀 또는 프로제니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iPSC를 만들어내는 데 더 유리합니다. 또한 인종에 따른 유전 질환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셀 소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FTR 진 뮤테이션으로 인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의 경우 코카시안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변이인데, 이 경우 아시안 등 다른 인종의 셀을 선택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덕션 툴 또한 바이러스 벡터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것을 회피하면서도 이피션시가 높은 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PSC 셀라인을 분양받을 때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를 뒷받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프로그래밍은 매우 확률적인 과정이며 인덕션 이피션시도 중요하지만 인덕션 후 발생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인덕션 툴로는 렌틸, 레트로바이러스 등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튜머리제니시티의 증가, 그다음에 크로모조멀 인테그레이션이 높아지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는 인테그레이션 확률이 낮고 사일런싱이 빠른 샌다이 바이러스, 에피조멀 벡터, 싱글 RNA 벡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리프로그래밍은 짧아도 몇 주, 길면 3, 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퀄리티 높은 콜로니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왼쪽의 피더에서 제너레이션 된 콜로니는 오른쪽의 피더 프리 조건에서 제너레이션 된 것과는 달리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퀄리티 좋은 ES 또는 iPSC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메인터넌스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민감한 상태의 PSC는 매우 빠른 스폰테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앞서 미디아들의 종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아 성격을 말해주는 약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접 인그레디언트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만드는 홈메이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에서 컴플리트 미디어를 구매하여 이용하신다면 이러한 약자들을 익히 보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맨 윗줄의 세 가지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고 혼돈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틴 프리는 말 그대로 프로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고, chemically defined media는 구성하고 있는 인그레디언트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럼 프리는 FBS 등 시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요. 제너 프리, 애니멀 컴포넌트 프리, 애니멀 오리진 프리 모두 인간이 아닌 동물로부터 유래된 인그레디언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애니멀 컴포넌트 프리, 애니멀 오리진 프리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로부터도 유래된 인그레디언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ACF와 AOF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ACF의 경우 사용된 리컴비넌트 프로틴, 인간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의 또는 그런 어떠한 동물로부터 유래된 인그레디언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이 경우 리컴비넌트 프로틴 제조에 있어서 동물 세포 또는 사람의 세포 등을 이용하여 리컴비넌트 프로틴을 제조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OF 같은 경우는 리컴비넌트 프로틴 제조 시 동물 세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는 한데, AOF 경우는 그 리컴비넌트 프로틴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물이나 박테리아, 이스트, 셀프리 시스템, 유기 합성 과정 등을 거쳐서 생산됐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1998년 제임스 톰슨이 최초의 ES 셀 라인을 구축했을 때는 FBS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BS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다양한 그로스 팩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폰티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임스 탐슨은 그 시럼 성분이 제거되고 아미노애시드, 비타민, 트랜스페린, 알부민 등 다양한 인그레디언트들로 이루어진 너가웃 시럼 리플레이스먼트, 즉 코저를 이용하였고, 이 상태에서 플리포텐시 유지에 필요한 베이직 FGF 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이 상태에서도 이제 베이직 FGF는 또 원활히 공급되는 게 불가능해서 추가적으로 첨가하였고, 이를 배양에 이용하였습니다. 코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포뮬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디파인드 시스템은 아니어서 컨시스턴스한 결과를 얻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다수의 스폰티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피더를 이용하는 대신 매트리젤이나 라미닌을 매트릭스로 이용하고 마우스 엠브리오닉 파이브로블라스트로부터 컨디션드 미디아를 만들어 피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팩터들을 공급한 최초의 피더 프리 컨디션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HPSC의 연구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은 셀들이 가급적 외래 동물로부터 유래된 팩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였고, 2002년에는 사람의 태아 또는 어덜트로부터 유래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피더로 이용하고 휴먼 시럼을 첨가한 미디엄에서 ES 셀 라인이 배양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는 휴먼 세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고 또한 그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06년 드디어 시럼과 피더를 사용하지 않은 배양 조건이 확립되었고, 이는 제임스 톰슨의 랩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주 연구자는 트네일 러드윅 박사였습니다. 트네일 러드윅 박사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트네일 스페셜 레시피라고 하였고, 이를 티저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양 조건은 더욱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었고 HPSC의 퀄리티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IPS 셀라인들은 그들이 자신하던 티저 미디엄에서 스폰티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 및 셀 데스가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그 이유로는 그 캐리어 프로틴으로서 역할을 하는 알부민과 미디엄에 포함된 베타 머캅토에탄올 같은 톡신들에 의한 것임을 알아냈고, HPSC 배양의 필수적인 요소 8가지를 지닌 미니멀한 조건의 피더 프리 미디엄, 즉 E8 포뮬라를 2011년도에 발표하게 됩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제임스 탐슨의 포뮬라에만 의지하지 않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M티저 플러스라는 새로운 미디엄을 2019년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액티비티가 낮아지는 FGF2 레벨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디엄의 pH가 산성이 되지 않도록 보완한 결과이며, 연구자들은 데일리 피딩을 하지 않고도 HPSC 메인터넌스를 유연하게 할 수 있었으며, 이 포뮬라는 콜로니의 사이즈는 물론 콜로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가 기존의 방법보다 더 크고 많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HPSC 메인터넌스 트렌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디엄의 포뮬라가 명확히 밝혀진 디파인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목적에 맞게 애니멀 오리진 프리, 애니멀 컴포넌트 프리, 또 심플라이드 조건 중 선택을 하고 있으며, 매트릭스 역시 마우스 사코마로부터 유래된 프로틴 및 비트로넥틴, 라미닌, 콜라겐 등이 섞여 있는 매트리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리컴비넌트 비트로넥틴, 휴먼 리컴비넌트 비트로넥틴, 라미닌 등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세징을 위한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도 기존의 디스페이지와 같은 엔자임을 사용하기보다는 셀에 가급적 데미지를 덜 주는
chemical based reagent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싱글셀 패세징보다는 캐리오타입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클럼프 패세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임상 적용 또는 세포 치료제 개발이라면 이는 식약처나 FDA와 같은 기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따른 미디어 사용이 필요하며 HPSC 메인터넌스 조건 중 이 조건이 그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을 수반할 때도 서로 상호 간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핸들링 시간을 줄이거나 대량 생산을 위한 스케일업도 미디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메인터넌스 미디어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구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MT저1, 티저2A8, MT저 플러스, 티저 AOF 등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외에도 형광 이미지 획득 시 페놀레드와 반응하여 파장이 겹쳐 그 이미지 획득이 좀 어려운 경우 MT저1 without 페놀레드 제품을 이용하여 배양이 가능하며 이제 스케일업이 필요한 경우 MT저 3D 또는 티저 EA3D로 서스펜전 클럼프 컬처를 할 수 있습니다. MT저1은 앞서 설명한 티니엘 러드윅의 포뮬라 중 휴먼 시럼 알부민을 보바인 시럼 알부민으로 대체하고 지브라피쉬 FGF2를 휴먼 리컴비넌트 FGF2로 변경하여 제품의 생산가는 낮추고 퀄리티는 높인 제품이며 HPSC 메인터넌스 미디어 중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은 물론 매우 많은 ES, IPS 셀라인에도 이미 검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HPSC 메인터넌스 미디어 제품 개발에 있어 퀄리티를 비교하기 위해 컨트롤러 사용되는 제품이 MT저1이기도 합니다. 현재 MT저1은 퀄리티 매니지먼트 CGMP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며 위켄드 프리 패세징 스케줄 적용이 가능합니다. 티저 EA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심플한 조건에서 퀄리티 높은 HPSC 배양을 위한 미디엄이며 MT저1에 비해 프로틴 함량이 433배 적은 미디엄입니다. 따라서 티저 EA 미디엄에 메트리젤이나 엔자이머틱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를 패세징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이 미디엄 또한 퍼블리시드 포뮬레이션이며 패세징이 위켄드 프리 패세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MT저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켄드 프리 패세징이란 7일의 패세징 텀을 갖는 셀라인에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금요일 오후 디소시에이션 후 시딩을 하고 미디엄 체인지 없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미디어 체인지하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MT저 플러스는 기존 제품들의 데일리 피딩 조건이 힘든 고객들의 피드백으로 인해 개발된 제품이며 FGF2 레벨이 크게 변하지 않고 pH 레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더블 피딩 후 최대 2회 피딩 스킵할 수 있는 미디엄입니다. 포뮬라는 MT저1과 같으며 이 또한 CGMP 하에서 생산합니다. MT저1보다 콜로니가 크고 콜로니당 함유되어 있는 셀 수가 많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티저 AOF는 애니멀 오리진 프리 제품으로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리서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뮬라, 제품의 성능 및 사용 방법은 MT저 플러스와 거의 비슷하며 마찬가지로 CGMP 하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딩 스킵을 설명하고 있는 테이블이며 다양한 패시지 텀에 모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티저 AOF를 사용할 때는 그 배양 중 50% 이상의 컨플루언시를 보인다면 피딩 스킵을 할 수 없고 다시 데일리 스킵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티저 플러스와 티저 AOF의 FGF2 레벨과 pH는 더블 피딩 했을 때 다른 미디어들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대 3일 정도 세포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미디어에서 배양된 셀 퀄리티 또한 몰폴로지, 캐리어 타입, 플루리포텐시 마커 익스프레션, 디퍼런시에이션 능력 등 기존 미디어에서 배양된 셀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HPSC의 캐릭터라이제이션 및 셀 퀄리티 확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폴로지를 보고 HPSC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피더 인디펜던트 조건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 좀 더 클리어하게 세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며 퀄리티가 높은 HPSC 콜로니는 피더 프리 조건에서 매우 동그라면서도 바깥쪽이 뾰족뾰족하게 스파이키하지 않고 부드러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셀들이 타이트하게 패킹되어 있는 패킹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아래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보더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것들은 그 타이트하게 패킹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로니의 센터 부위는 멀티레이어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로 관찰했을 경우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아웃사이드 부분에 싱글셀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보게 된다면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검정색 그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점들은 뉴클레올라이인데요. 그 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뉴클레올라이를 말하고 그 주변에 있는 회색질들은 그 뉴클레어스입니다. 굉장히 얇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경우 굉장히 큰 뉴클레어를 라이를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 즉 건강하지 않거나 스폰테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뉴클레어스랑 뉴클레어 라인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에 비해 사이토플라즘은 점점 커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HPSC 메인터넌스의 중요한 부분은 클럼프 패세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소시에이션 후 어그리게이트의 직경이 약 5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이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는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유지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디소시에이션이 과하여 50 마이크로미터보다 어그리게이트가 작아지거나 어그리게이트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싱글셀에 가깝게 쪼개지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명확하게 그 콜로니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고 타이트하게 패킹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싱글셀 패세징은 캐리어 타입의 변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이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엔자이머틱 리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케미컬 베이스드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도 최상의 퀄리티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하여 메인턴스를 하면서 디퍼런시에이션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해 주거나 정상적인 셀들만을 획득할 수 있는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개 10에서 20% 정도의 스폰테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은 배양 과정에서 일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거하여 다음 패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퀄리티 체크에 있어서 골든 스탠다드는 테라토마 형성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이뮤노디피션시 마이스에 스템셀을 인젝션하고 3개의 점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병리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것이며 그 실험 결과가 인컨시스턴스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그 전문가가 하더라도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티바디들을 이용하여 플루리포텐시 마커 익스프레션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옥트4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옥트4의 레벨이 높더라도 트라160, SSEA4와 같은 레벨이 낮다면 이후 디퍼런시에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마커 익스프레션이 9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HPSC의 경우 3리니지 스페시픽하게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 리니지에 해당하게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는 포뮬라의 미디아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리니지로 그 일부 분할을 시키고 그것들의 셀을 하베스트해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한 리니지 스페시픽 셀 마커 익스프레션 또는 웨스턴 블랏 등 마커 익스프레션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고 또한 엠브리오드 바디까지 그 디퍼런시에이션 시킨 다음 qPCR 어레이를 이용한 HPSC 퀄리티 체크도 가능하며 이 모든 것들이 퀄리티 체크를 위한 방법들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HPSC의 염색체는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셀라인 제너레이션 이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셀라인을 구매할 때도 정상 판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리어 타이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특히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셀을 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HPSC의 제네틱 애브노멀리티는 제네틱 애브노멀리티가 그 확인되는 리전은 23쌍의 크로모좀 상에서 8군데 정도이고 이를 제네틱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현재까지 보고된 것의 약 75% 정도에 해당되는 애브노멀리티를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캐리어 타입을 그 확인하는 방법보다 좀 더 센시티브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싱글 베이스 얼터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모자이시즘이 일어나 있는 경우 캐리어 타이핑에서 잘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 제네틱 아날리시스를 이용한다면은 그것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정확히 한 개의 n이 더 추가되거나 감소됐을 때 명확하게 에브노멀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부 이 에브노멀리티를 갖게 되면은 저희 이제 리포트에서 partial abnormal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고 이것들은 캐리오 타입 및 다른 그 플루리포텐시 마커가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이 partial abnormal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그 HPSC 퀄리티 유지를 위한 고품질의 다양한 미디어는 물론 퀄리티 체크를 할 수 있는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어 킷, 그다음에 엔티바디, qPCR 어레이 킷, 제네틱 아날리시 키트 등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유지된 HPSC들은 리니지 스페시픽한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고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각 리니지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한 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 가능한 티저 E5, 티저 E6, 알부민을 포함하고 있는 APEL2, APEL2 LI 같은 미디어들이 있고 또한 리니지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토더멀 리니지, 엔도더멀 리니지, 메소더멀 리니지에 해당되는 키트들이 있습니다. 엑토더멀 리니지 같은 경우는 주로 뉴럴 또 브레인 오르가노이드 디퍼런시에이션 키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엔도더멀 리니지에서는 게스트로인테스티널 리니지 디퍼런시에이션, 렁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한 키트들이 있고 메소더멀 리니지에서는 헤마토포이틱 셀, 메센카이멀 프로제니터, 카디오마이오사이트, 키드니, 이뮨셀, 블러드 베셀 등으로 디퍼런시에이션 가능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 및 출시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짧게나마 질문 및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